안녕하세요, 서호성입니다. 자, 여러분, 재정학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피구세, 진위계수, 비례세, 누진세, 초과부담, 코제정리 등등 우리가 만나본 적도 없는 시대의 어려운 개념들을 배우고 아직도 이해 안 되는 채로 용어만 달달달달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하시나요? 아니면 비전공자인데 경제학이 너무 어려워서 포기할래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재정학 과목, 이제는 개념이 없는 단순 암기로는 고득점 절대 받기 힘듭니다. 또한 비전공자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재정학 충분히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일상 속 뉴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시사 상식들을 바탕으로 재정학의 핵심 개념까지 공부하며 나아가 실전에 바로 적용시키는 문제풀이까지 한 번에 저와 함께 재정학 공부하러 가시죠! 여러분, 혹시 탄소세라고 들어보셨나요? 탄소세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여하는 일종의 환경세금인데요.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나온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환경오염을 시키는 원인들에게 그 비용을 물게 하는 거죠. 여기서 온실가스 배출, 공해 문제는 경제학적으로 해로운 외부 효과, 부의 외부성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해당이 되고, 이러한 해로운 외부 효과의 값을 매겨야 한다는 개념이 바로 오늘 배울 피구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탄소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영국과 스웨덴이 있죠. 실제로 영국의 경우에는 일정 배출 할당량을 넘으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서 버려야 한다고 해요. 스웨덴은 탄소 배출 1톤을 할 때마다 127달러, 우리 돈으로 15만 원 정도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환경오염도 해결되고 좋은 것 아니야? 생각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존재합니다. 각종 세금의 탄소세가 붙게 되면 자동차나 공장을 이용하는 모든 생산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이나 운송비, 택배비 등 모든 운송수단 비용도 올라갈 거고, 화석 원료를 사용하는 기존 기업에서는 세금 부담이 증가되어 산업 축소,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자, 그러면 탄소세의 기본이 되는 피구세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것, 외부성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부의 외부성, 우리가 외부 불경제라고 부르는 것은 과소 생산되겠습니까? 과다 생산되겠습니까? 세상이 나쁜 게 과소겠어요? 과다겠어요? 당연히 과다 생산됩니다. 반대로 좋은 건 과소 생산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과다 생산되는 외부 불경제, 부의 외부성을 막기 위해서 뭐 사적 해결 방안에 있고 공적 해결 방안도 있는데, 이 피구세는 당연히 조세를 이용하는 것이니까 공적 해결 방안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이 기사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피구세의 중점은 무엇이냐? 즉, 피구세는 환경오염과 같은 부의 외부성, 외부 불경제에 부과하는 것이며, 과다 생산되는 것을 적정 생산으로 바꾸어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져온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 설명으로 알아본 피구세가 어떻게 기출문제로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018년 제55회 세무사 기출문제입니다. 피구세 형태의 공예세 부과가 초래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1번, 공예세 부과는 해당 제품의 한계 비용을 인하하는 영향을 초래한다 입니다. 우리가 공예세를 부과하는 것은 외부 불경제, 즉 환경오염과 같은 과다 생산되는 것이죠. 과다 생산되는 것은 한계 비용이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구세를 부과해서 한계 비용을 올려주면 과다 생산되는 것이 적정 생산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한계 비용을 인하하는 영향이 아니라
인상하는 영향을 가져온다. 초래한다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공해세 부과 후 해당 제품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비용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싸질까요? 그건 마법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2번, 가격을 상승시킨다. 3번, 공해세 부과는 해당 제품의 과소한 생산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좋은 건 양의 외부성, 외부 경제는 당연히 적고요. 나쁜 외부 불경제는 다 생산이겠죠. 그래서 과소 생산된 것이 아니라 과다 생산된 것을 줄여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과소를 과다로 바꾸셔야 합니다. 4번째, 공해세 부과에 따라 공해가 완전히 제거된다. 여러분, 공해가 완전히 제거된다. 여러분, 가끔 나오는 기출이 있어요. 공해가 완전히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0이 된다. 오염물질이 0이 된다. 좋은 것 같죠? 자연으로 돌아가야 돼. 원시시대. 절대 아닙니다. 오염물질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제거가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킨다 라는 것이고요. 5번, 공해세의 대표적인 예로 탄소세를 들 수 있다. 탄소세가 대표적으로 피구세의 예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이제 피구세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배운 건 또 바로바로 확인해줘야 오래 기억에 남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피구세의 개념에 대한 OX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10초가 지나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니 위에 타이머 잘 보시고 문제 들어갑니다. 어떠셨나요? 문제는 좀 풀만했어요? 이처럼 피구세는 어떠한 외부 효과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그 원인의 주체들이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외에도 대표적인 예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휘발유와 경유에는 일명 교통세라는 이름으로 환경세가 부담되고 있죠.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내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비용을 운전자들이 부담하라는 차원에서요. 다음 시간에는 이름만 들어도 어려운 세금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 들어갈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하고 기다려 주세요. 지금까지 조성이었습니다.